주식시장을 보다 보면요, 어떤 종목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오히려 좋은 탈출구가 필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화려한 반전 스토리 같은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누군가가 아주 영리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이 항상 모두를 위한 축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비상탈출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승세는 과연 축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수사의 대상일까요? 이 급등으로 이익을 보는 건 누구고 또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의심스러운 주가 급등.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의료 미용기기 회사 비너스 컨셉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1.67달러에서 2달러 근처까지 치솟았어요. 바로 이 미스터리한 움직임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비너스 컨셉이라는 회사를 좀 아는 투자자들은요, 이 회사의 역사를 성장이라기보다는 생존이라는 단어로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매출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을 기록해왔거든요. 이런 회사가 갑자기 급등한다? 글쎄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반가움보다는 이거 뭐지? 하는 의심부터 드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비너스 컨셉의 상황은 마치 거대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신제품 모멘텀이라는 엄청난 힘이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본 구조의 중력이라는 무거운 힘이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파트, 불안한 과거가 만든 중력입니다. 자, 그럼 먼저 주가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 무거운 힘, 자본 구조의 중력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간의 사건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회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3월에 주식 병합을 했다는 건 주가가 너무 낮아서 관리 종목이 될까봐 억지로 합쳤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4월에 직접 공모나 10월에 빚을 주식으로 갚는 부채 자본 교환, 이건 다 우리 지금 현금이 급해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기존 주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희석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새로운 주식을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마치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옅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석, 즉 날류션이죠. 이건 투자자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공포예요. 주가가 올라도 내 지분율이 줄어서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관련 서류들을 보면요, 마드린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건 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서 특정 파트너에게만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렇게 불안불안한 재무 상태 위에서 회사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정말 진짜 배기 호재를 하나 터뜨립니다. 바로 신제품 비너스 노바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건 그냥 제품 하나 더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 제품이 플랫폼 형태라서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나 추가 서비스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터리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보통 이런 좋은 소식은요, 실제 판매 실적이 나오고 분기 보고서에 숫자가 찍히면서 서서히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오직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속도가 이 사건을 미스터리로 만드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급등에 대한 세 가지 이론. 자, 그럼 이 비정상적인 급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언론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대형 계약 같은 진짜 호재가 숨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투기적 거품론. 이건 그냥 뉴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거품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의심스러운 시나리오, 바로 전략적 설계론입니다. 또 다른 자금 조달, 예를 들어 유상증자 같은 걸 유리하게 하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것이다 라는 가설이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판결은 증거에 달려 있다. 결국 이 미스터리는 우리의 추측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증거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가격들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 중요한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83달러 위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면 아직 긍정적인 힘이 강하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1.58달러가 무너진다면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구나 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진짜 열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제품 비너스 노바가 정말로 돈을 버는지 보여주는 매출 성장. 그리고 둘째, 회사가 더 이상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신뢰 회복. 이 두 가지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번 급등도 그저 수많은 변동성 큰 주식들의 해프닝 중 하나로 끝나버릴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앞으로 나올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비너스 컨셉은 실제 판매 데이터를 통해 활혈한 부활의 스토리를 증명해낼까요? 아니면 이번 급등 역시 또 다른 자금 조달을 위한 절박한 생존의 이야기로 기록될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에 나올 실적 보고서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